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0.33% 상승하면서 3,144.19포인트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0.81% 상승하면서 1,031.8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홀로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기관이 2,526억 원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577억 원, 외국인이 2,33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줬고요. 코스피와는 반대로 기관이 홀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248억 원, 외국인이 208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주린이분들의 보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힘들었네요. 과음하셨군요. 네. 그래도 전혀 안 힘들어 보이세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포커페이스 하고 있어요. 네, 역시나 그래도 프로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에 임해지고 계시네요.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월요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노란톡방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바로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송이 막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분이나 인사를 주셨네요. 일단 신광섭 전문가가 7시에 바로 방송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도와주셨고요. 남 차장님이 전문가님 이제 나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호인님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도 해주셨고요. 덱스터 주주님이 이제 시작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보주식왕님 오늘도 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또 수수님이 자리 콕입니다. 귀 쫑긋하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소통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3부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유망한 종목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종목을 제가 이따 3부에서 힌트를 또 내드릴 거예요. 수수께끼로 힌트를 내드릴 테니까 3부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 2부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국님 팬이에요 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미도님이 우와 방송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방송 이렇게 그럼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시광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신광섭 전문가는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기다려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곰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인내심이 정말 없어서 호랑이 네. 같아서 네네. 빨리 뛰쳐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주식이 내려가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내려갈 때도 이제 좀 큰 그림을 알고 결국에 기다리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개인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좀 고점이다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 시장은 좀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고 진짜 시장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답답해서 아니면은 그 현재의 상황들이 좀 무서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겁을 줬다가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스 손실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제 너무 겁을 먹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이 초반부에 다 더 이상 못 참고 쑥과 마늘을 먹고 공간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먼저 뛰쳐나가는 거죠. 그냥 조금 소폭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예전에 뭐 크게 마이너스 났던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줄어들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던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관 쪽에서 지금 이렇게 일별 동향을 한번 보면요. 그 중간에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개인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매수를 했죠. 중간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크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 매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들을 개인들이 받아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외국인들의 매도폭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좀 줄어들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제 투신을 중심으로 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연기금들도 그렇고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이제 저점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 정도를 단기간에 이제 지금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물량을 매도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여기서 다시 뭐 밑으로 나락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그 미국 시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은 좀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너무 빨리 시장을 포기하고 나가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앞전에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좀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환율의 이런 모습도 조금 약간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당장 뭐 이걸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거나 이럴 만한 사유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 그리고 일단 앞으로 이제 대신에 분위기가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졌을 때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본인의 종목들이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확실히 어떤 부분에 대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갈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장에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을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어떤 측면이 됐을 때 내가 돈이 없다면 시장에 돈이 없다면 이제 선별해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재료가 있거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그런 종목들의 섹터군들이 좀 좁아지긴 하겠지만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너무 빨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날이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로서 이제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충분히 좀 상승이 나와서 다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다 매도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종목들을 다 매도하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조금 약간 참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팔고 나서 옆으로 며칠 기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 위에서 잡게 되는데 이 위에서 잡으면 오히려 더 포지션이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밑에서 잘 산 물량들이 있다면 조금 들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죠. 반등이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고 수급이 이제 코스닥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의 흐름이 좀 상승이 얘는 아직 21선 돌파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코스닥의 흐름보다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시황 자체를 보면 뭐 테이퍼링을 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뭐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 테이퍼링을 할 때 9월이나 이런 FOMC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시장이 급락하는 거를 예상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막 현금화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저는 이제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보수적인 시각보다는 너무 현금화 하는 제가 예전에 이 시장이 여기서 움직일 때 계속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자.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도 그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씨앗이 되고 기회가 되니까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하자,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자라고 해서 방송 포트에서도 항상 현금을 한 20, 30% 정도를 깔아놓고선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렸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현금을 너무 억지로 확보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현금이 없다고 해서 그 현금 확보의 목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팔기보다는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나서 힘이 좀 떨어질 때 한번 눌릴 수 있는 타이밍에 조금 현금을 빼내고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약간 롱텀으로 지금 한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기다려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시황에 대해서 이 동굴밖을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고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안에서 조금 참고 있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상황들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은 좀 시장의 상승이나 반등을 좀 즐기면서 좀 참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명쾌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지금 조정을 거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하락한다고 해서 손실을 보고 빨리 나오지 말고 시장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하락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적극적인 현금 확보보다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시강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송인 만큼 오늘 장에서 정말 궁금했었던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톡방 상황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네,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님이 이거는 어떤 말이죠?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현님이 종목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알찬 종목 한 종목을 알려주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3부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부 말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내드릴 거고요.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종목, 유망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한번 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예뻐요라는 닉네임으로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주변국님이 되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안 예쁘다는 뜻인가요? 혹시 남친님은 아니신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 지인들이 이렇게까지 노란톡방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네요. 제 지인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주병국님이 오늘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주셨던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대원화성이랑 에코캡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신강서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님이 세종공업까지도 오늘 좋은 시세를 보였다라는 글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체크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병국님이 이렇게 유럽 실시간 상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독일 지수, 프랑스 지수도 다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황까지 체크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알찬 정보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방법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또 오늘도 잘 갔죠. 검은 사막 모바일 사전 예약 흥행 소식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펄어비스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0만 2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펄어비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펄어비스가 이제 독일 게임 박람회에서 이제 도깨비라는 게임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의 게임의 형태로 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좀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거는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그 게임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반대로 이 게임주가 사실 굉장히 조금 알기가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어 철강이 움직인다 하면은 같은 섹터에서 동국제강이 움직이고 포스코가 움직이고 현대제철이 움직이면 뭐 세아베스틸도 움직이고 이렇게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의 형태가 있는데 이 게임주는 좀 단독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펄어비스가 간다고 해서 무슨 뭐 N게임이 가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그 개별적인 이제 뭐 펄어비스가 가면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내려오면 오히려 뭐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가고 막 이런 어떤 상호작용, 이제 뭐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그 게임 유저들이 막 일로 옮겨가면 또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고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게임주가 조금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이 이전부터 굉장히 조금 게임주 중에서 지금 대장으로 조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또 시가총액이 한 7조 가까이 되면서 이게 그 시가총액이 또 코스닥 중에 또 이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차후에 이제 그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의 그런 와중 속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그 푸는 돈을 좀 줄여가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이렇게 줄여갈 때 시장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업종의 대표군 그리고 실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간다고 하면 게임주 중에는 좀 단연 펄어비스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큰 그림에서 게임주 중에 이 펄어비스를 조금 눈여겨보자, 좀 관심 있게 보자. 뭐 지금 당장 이제 좀 주가 급등할 때 여기서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게 시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종목이 좀 제한적으로 선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게임주 중에는 좀 펄어비스를 봐야 되는구나라고 좀 기억하고 있다가 일단은 그 업종 대표주로 조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할 때 조금 다음번에 한번 조금 뭐 매수를 해보는 권역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식인 것 같고요. 오늘 위메이드도 약간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임의 어떤 그런 미르4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 때문에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3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펄어비스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 전날을 보면은 크게 하락했었죠. 크게 하락하고 바로 그냥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그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를 볼 때 이제 그 NC 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 폭망했죠. 지금 블레이드 소울이 나왔는데 네. 보시면은
목표가가 100만 원에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70만 원 막 이렇게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이드 소울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서 이 앞전부터 블레이드 소울이 계속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앞전부터 계속 블레이드 소울을 출시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기를 하다가 이제 계속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죠. 이렇게 기대감이 있던 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막상 출시를 딱 하니까 그 실망감에 그냥 밑으로 그냥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부터 NC소프트가 리니지도 그렇고 블레이드 소울도 그렇고 그 게임 유저들을 좀 돈을 계속적으로 좀 너무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좀 어떤 정책들을 할 때 좀 유저들을 조금 무시했죠. 좀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유저들이 계속적인 불만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할 게임이 또 마땅치가 않고 또 리니지만한 게임이 없고 뭐 블레이드 소울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게임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하면서 뭐 겨우겨우 진정되면서 지금까지 주가는 굉장히 잘 끌고 왔는데 그게 이번에 블레이드 소울이 나오면서 좀 민심이 폭발했어요. 민심이 폭발해서 뭐 엄청 뭐 욕이란 욕은 그냥 이 블레이드 소울 출시하자마자 그냥 막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약간 뭐 펄어비스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떨어질 때 카카오 게임스나 이런 오딘이라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체제의 게임들이 좀 이날 바로 뭐 10몇 프로 정도가 올랐죠 또. 그러니까 약간 NC소프트 쪽에서 좀 다른 회사 쪽으로 조금 게임들이 분산되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제가 이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약간 NC소프트에 집중됐던 어떤 게임의 그런 이익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인들의 그런 어떤 이제 결제라든지 이게 게임을 하면 이 게임사의 매출을 1%의 사람이 거의 90%의 매출을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람들 있잖아요. 큰 형님들 이렇게 돈 크게 긁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리니지에 좀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질려서 좀 약간 다른 게임들로 조금 이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좀 약간 NC소프트의 게임주가 굉장히 게임주 하면 NC소프트가 대장 이렇게 했던 것들이 좀 약간 분산되는 흐름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그런 게임 다른 회사들로 조금씩 분산되면서 약간 펄어비스 이제 약간 주목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게임 대장주로 좀 펄어비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는 새롭게 대장주격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노란톡방 보니까 지금 월미도님도 게임주는 쉽지 않네요. 그냥 재미없으면 매정하게 떨어지니까요. 라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현해 주셨고요. 이현님까지도 NC소프트에 대해서 린저씨들을 너무 무시했으니 그렇게 됐다라는 글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앞으로는 그럼 펄어비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서 덱세터 주주님이 건설주들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건설주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단발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오늘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의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주들뿐만 아니라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 인테리어 관련주들까지 함께 움직였는데요. 네, 화면 보시면 건설주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켰죠. 전문가님 오늘 건설 섹터 어떻게 보셨나요? 그 건설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죠. 일단 시장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씩 단계별로 줄여가겠죠. 그러니까 1,200억 달러를 풀던 거를 뭐 1,000억 달러, 뭐 800억 달러 이렇게 줄여가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이상 안 푼다는 게 아니라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시장의 경기를 보면서 조금 이제 그 부분들을 조절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의 조절에 대한 어떤 충격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충격이 한 번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나왔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게 빠졌거든요. 적게 빠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것들을 보면 아냐면 지금 시장에 돈을 푸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영래포라고 하는데 시장에 돈을 풀어놨더니 그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 0.05%의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돈이 갈 곳이 없으면 그냥 중앙은행에 다시 넣어라. 그럼 0.05%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 그렇게 해갖고 의미 없는 이자긴 하지만 그 돈들이 지금 다시 그 영래포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은 지금 이 테이퍼링 돈을 푸는 거를 좀 줄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이제 필요할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보면서 조절을 하겠죠. 근데 경기가 점점 좋아지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건설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건설주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리예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한 정권이 현재의 주택 가격을 형성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주택 가격의 상승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주택 공급을 굉장히 줄였죠. 그때 이제 최현실 게이트로 해갖고 최현실이 이제 주택의 공급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서 주택 공급을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서 또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부분이 풍선 효과라고 하죠. 저기가 터지고 여기가 터지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급으로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주들이 좀 상승을 했던 게 신규 공공택지를 이제 입지하는 그 부분을 이제 확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건설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14만 가구 정도의 규모를 이제 공급을 한다.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남양주,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구리, 교문, 양주, 장흥 이런 쪽에 계속 이제 택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건설주가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건설주도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 하나의 섹터군으로 형성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철강,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앞전에 약간 예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때 좀 약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줬어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어떤 섹터가 가장 좀 부각을 받을 거다라는 힌트를 좀 줬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건설주도 상승률이 그렇게 이제 대장으로 앞서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이제 좀 꾸준히 건설주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오늘 이제 한번 보면 근데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이 GS건설 같은 경우가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1년에 10조예요. 매출이 1년에 10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한 7,50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렇게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약간 인기가 없어서 이제 약간 그런 건데 수급도 보면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이제 투신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연기금에서 사모펀드에서 이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오늘 많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주가 권역에서 좀 사서 들어오는 이 가격은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메이저들이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상승과 이제 이런 어떤 수급이 이 정도 하루 이틀 더 나오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긴 텀으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었던 건설주들 그 안에서도 GS건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 같은 흐름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톡방에서 올려주셨던 분들한테 좋은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이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5%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5.5% 상승하면서 92,1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현대위아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대위아가 일단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이제
그런 어떤 전문 부품 업체 하면은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현대위아보다는. 현대위아는 이제 뭐 셰시라든지 막 이런 어떤 틀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약간 부각을 좀 못 받고 좀 약간 뒤로 좀 밀렸었는데 뭔가가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현대위아가 일단 모빌리티 관련한 어떤 전문 부품 업체로 지금 계속적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올랐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보틱스 사업을 이제 좀 확대하면서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기계 사업부 뭐 이쪽에 턴어라운드 약간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밑에 지금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이제 그 매수하는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앞전에 이 애플의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걸리고 나서 그리고 이 고점을 자동차 부품주 중에 넘긴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전부 여기를 못 넘겼죠. 근데 대표적인 부품 회사라고 봤을 때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현대모비스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그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가져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해서 이게 제일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예상을 했지만 저는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위아하고 현대모비스의 지금 모양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반면에 같은 부품 사업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뭐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현대모비스에 줄 것이냐 현대위아에 줄 것이냐 봤을 때 주가는 현대위아에 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상승에서 이 대반등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끌어올렸죠. 끌어올렸는데 시장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시 흘러내렸고요. 이 와중 속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은 내려오는 이 구간 동안에 조금 이제 사서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모으는 어떤 형태를 보여지고 있죠. 지금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모으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계속적으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기관은 최근 들어서 조금 약간 뭐 크게 사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 26일 날에도 3,100원 올랐을 때 오늘도 4,800원 올랐을 때 이거 기관들이 전부 9천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90억이군요. 96억 정도를 오늘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요. 이때도 한 8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현대위아 이거 전고점 넘어갈 것 같다. 현대위아도 그래서 약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보면서 주가가 혹시라도 눌리면 앞으로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약간 주가 괜찮은 것들, 실적을 받쳐주는 것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다가 눌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주들 안에서 부품단에서도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를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위아 앞으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주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고민이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앞으로 기업 공개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원화성도 있었고요. 에코캡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쪽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참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추천주의 이제 이전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개편되기 전부터 대형화성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약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다 설명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는 9월에 이제 픽업 트럭을 고객들한테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상장이 9월이었다가 11월 달로 밀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리비안이 이제 그 기업 공개 서류를 지금 미국 증권 뭐 거래위원회에다가 뭐 제출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조금 약간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SUV 생산도 조금 약간 이제 그 준비하고 있죠. 지난번에 아마존의 그 베조스 CEO가 우주 여행을 갈 때 리비안에서 만든 SUV를 타고 그 발사대로 왔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어떤 홍보도 조금 해주긴 했는데, 다른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차를 만들어 놓고 생산을 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테슬라도 지금의 테슬라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테슬라도 차량을 만들어 놓고 생산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애플을 찾아가서 애플한테 우리 회사 좀 사다오라고 했는데 애플에서 거절했죠. 거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1000슬라, 2000슬라 하면서 막 올라갈 때 그 CEO가 나와서, 머스크가 나와갖고 애플을 좀 약간 약 올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안 샀지만 지금 나는 이만큼 이렇게 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테슬라도 차를 만들고 뭐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아마존하고 포드에서 투자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받고 있고 수월하게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물류 트럭으로 이제 물류 그런 승합으로 10만 대 주문을 먼저 넣어놨고,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자금 조달이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 있고, 지금 직원도 이미 벌써 한 7,000명 정도 수준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2의 테슬라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테슬라보다 차를 생산하는 어떤 대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이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재료가 아직 살아있죠. 아직 IPO를 상장을 했다도 아니죠. 예전에 두나무 뭐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제 막 종목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쿠팡도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랬었고,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장을 하기 전에 어떤 상장을 할 거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을 때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나왔죠. 그게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재료가 9월 달에 트럭이 고객들한테 인도가 된다. 실제 인도가 되고 반응이 좋으면 또 한 번 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상장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상장일이 확정이 됐다라고 또 기사가 나오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SUV나 어떤 부분에 피부각들의 어떤 호응이 굉장히 좋고, SUV 같은 경우도 차가 괜찮다라고 하면 또 그런 어떤 부분도 또 이제 호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대원화성과 에코캡이 좀 재료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고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지금 자리를 보면 오늘 에코캡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상한가 갔죠. 그리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떴는데, 자리를 보면요 같은 자리예요. 그냥 에코캡은 많이 빠져갖고 지금 많이 올라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이 상단에 갖다 놓고 끝냈죠. 상단에 이제 갖다 놓고 주가를 여기다 갖다 놓고 끝냈는데, 내일 한번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떴다가 밀리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흐름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캡이 지금 그 자리라고 하면 대원화성은 좀 덜 올랐지만 같은 자리다. 대원화성도 지금 13.79% 올랐는데 같은 자리죠. 지금 그 위에 고점 부분에 지금 갖다 놓고 끝냈죠. 그래서 대원화성과 지금 에코캡이 같은 자리인데, 에코캡이 조금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 보니까 좀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왔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졌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이 좀 덜 올랐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대장주냐는 아마 내일 이후 흐름에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 조금 리비안인의 어떤 그런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코캡 같은 경우는 또 LG 마그나 관련주죠. 이게 전선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 시트를 만드는 업체죠. 아이오닉 5에도 들어가고 리비안에 이제 그걸 공급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시트의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대원화성께 많이 늘어나서 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어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어떤 그런 테마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비안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상승했었던 이 두 종목, 대원화성과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